보세요. 자, 이중적인 모습이죠. 자, 기후변화. 지구의 기후가 변합니다. 결론부터 좀 잠깐 보여주면은, 맨 밑에 이거예요. 지구의 기후가 이렇게 변해왔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작점이 언젠가 잘 봐봐. 만년 전, 몇만 년 전? 40만 년보다 훨씬 전이죠. 그죠? 40만 년보다 더 전. 그냥 40만 년이라고 친다면 40만 년 전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어. 더 떨어지다가 이제 40, 35, 한 33만 년부터 다시 온도가 확 올라가죠. 또 떨어집니다. 확 올라가 떨어집니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잖아, 현재. 현재는 올라가다가 급격히 더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런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자, 인간의 역사가 몇 년쯤 된 줄 알아요? 만 년. 그래서 영화 중에 만 BC라는, BC 1만 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원시인들 막 나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인류의 조상들 얘기인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현재까지 왔다 봅니다. 그럼 인간이 살고 있었던 시절은 역사 시대만 따져도 한 2000, 3000년밖에 안 되고, 그전엔 선사시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시대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만 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10만 년, 20만 년, 30, 40만 년 전 기후를 알아냈을까? 이거 어떻게 알아낸 거지? 엄청 궁금해야 돼요. 과거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타임머신을 타고 가고, 그것도 안 되겠죠? 다 안 되네요. 알아내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알아내는 방법은 있다 치자. 우리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 치자. 근데 왜 변했을까? 도대체 왜 온도가 떨어진 거고, 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왜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락 내리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는 거. 지구 내적인 이유가 있고, 지구 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구 내적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이유와 비슷해요. 지구 내부에서 화석연료 캐다가 이산화탄소 막 내보내니까 지구온난화가 벌어지고 있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것들 지구 내적인 요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지구 내적인 요인 외에 태양이 가까워져. 태양이 멀어져. 실제 태양이 멀어져 가까워진 건 아니고,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태양과 먼 곳을 돌다가 어느 때는 태양과 가까운 곳을 돌기도 해요. 공전 궤도가 변합니다. 그거는 지구 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 이런 건 지구 외적인 요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알아보다 보니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구 내적인 원인이 있고 지구 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상상하는 거야. 아, 그랬겠네. 그러면 지구 온도가 떨어지겠네. 아, 그랬겠네. 그러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겠네. 이미지화 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 지표면의 변화. 생각해봐. 태양에서 우리 지구를 향해서 보내주는 에너지의 양은 항상 일정해요. 일단 외적인 요인을 제외한 거니까 항상 일정한 에너지가 온다는 가정하에 지구에 변화가 생겨. 첫 번째 변화, 빙하. 팽하 말고 빙하. 빙하는 얼음판이잖아, 얼음판. 빙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태양 에너지가 튕겨나가. 빙하가 많을수록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에 흡수되지 못하고 튕겨나가. 약간 하얀색 빙판, 하얀색 눈덩어리 이런 걸 상상하면 돼. 하얀 눈덩어리가 가득 채우고 있어. 태양 에너지가 다 튕겨나가. 튕겨나간다는 건 빙하 면적이 증가하면 그만큼 튕겨나가는 게 많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반사율이 증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태양 에너지가 반사가 많이 된다는 건 지구로 흡수되는 양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럼 지구 온도가 떨어져요.
빙하가 많아? 반사가 많이 돼? 지구 온도 떨어지겠네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아, 그럼 지구 온도가 더 떨어지겠네. 빙하가 많으면 지구 온도 떨어져. 빙하가 더 많아지겠죠? 더 지구 온도 떨어져. 계속해서 온도가 쭉쭉쭉쭉 내려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또 지구 온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인데 숲의 면적이 줄어들어. 숲의 면적이 줄어들어. 숲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에너지 만들죠. 광합성하잖아. 즉 숲의 기능은 뭐냐면 에너지를 받는 기능을 하는 거야. 근데 숲이 줄어들어? 에너지를 많이 못 받아? 상대적으로 반사가 많이 되는 거야. 숲이 줄어든 그 면적은 반사가 일어납니다. 즉 숲의 면적이 줄어들어도 뭐가 일어난다? 반사율이 증가합니다. 지구의 온도는 떨어집니다. 숲의 면적이 줄어 지구 온도 떨어지겠네. 자, 빙하하고 숲의 면적 가지고 지구의 온도까지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걸 기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화산활동. 화산 폭발을 꽝 합니다. 착각하는 경우. 화산은 뜨겁잖아요. 화산이 폭발하면 지구 뜨거워지겠네요. 이러면 안 돼. 화산이 펑 폭발하면 그 지역만 폭발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서 뿜어져 나온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지구의 4분의 1을 덮었다 칩시다. 지구의 4분의 1을. 태양 에너지가 이 화산재를 뚫고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와. 그럼 밑에 어떻게 되겠어? 빙하기가 찾아오는 거. 태양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가 온 하늘을 덮으면 지구는 추워집니다. 그래서 대량의 화산재 때문에 햇빛의 대기 투과율이 낮아진다. 햇빛이 잘 통과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기온이 하강합니다. 화산재 때문에 기온이 하강할 수 있다라는 거. 아, 그렇겠네. 이미지로 화산재 때문에 태양 못 들어오니까 추워지겠네.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라는 거야. 또 뒤에도 잠깐 나올 텐데 미리 얘기할게요. 만약에 운석이 지구에 꽝 충돌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운석이 충돌합니다. 거기 운석을 직접적으로 맞은 생물은 죽겠죠. 그죠? 근데 더 문제는 뭐다? 운석이 충돌하면서 대기 중으로 뿜어져 올라간 수많은 먼지. 마치 누구처럼 작용한다? 화산재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먼지가 하늘을 가득 덮으면 태양 에너지가 또 못 들어와. 또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다 얼어줍니다. 그래서 운석에 직접 맞아 죽은 동물보다 온도가 떨어짐, 지구의 온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온도 때문에 죽는 생물들이 더 많았겠네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의 기후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그 난화예요.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온실효과가 더 심해져서 지구온난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대기 조성의 변화. 화석 연료를 캐서 쓰다 보니까 대기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져. 대기 조성의 변화가 생겨서 기후변화가 생긴다. 가능한 거죠. 이 수륙 분포의 변화는 뭐냐면 대륙의 이동.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변한다. 이게 뭐냐면 잘 봐봐.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선생님이 그려주는 그림을 넣어주면 돼. 자, 대륙이 이동하기 전 A 대륙과 B 대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적도가 0도인데 적도로부터 뜨거운 난류가 이렇게 흘러 올라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A 대륙의 왼쪽을 지나가고 B 대륙의 오른쪽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가운데를 뚫을 수는 없으니까 따뜻한 물이 지나가면 여기 따뜻해지고 여기 따뜻해집니다. 즉, 요 지역에 사는 사람과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따뜻함을 느껴요. 기후가 따뜻한, 온난한 기후를 느끼는 거야. 가운데 사는 친구들은 겁나 추워. 맨날 추워.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대륙이 이동합니다. 어떻게 이동해? A 대륙 따로, B 대륙 따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A, B 따로 이동했어. 적도에서 똑같은 난류가 흘러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 흐를 거 아니야. 여기는 여전히 따뜻하죠? 따뜻한데 여기도 따뜻해집니다. X라는 요 지역은 원래 됐다 추웠죠?
됐다 쳤는데 대륙의 이동으로 인해서 따뜻한 기후로 바뀐 거야. 맞나요? 대륙의 이동 때문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네. 해수의 순환이 변했네. 그래서 기후가 변할 수 있네. 지역마다 기후가 변화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이 텍스트를 이해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지구 내적 원인이니까 우리가 조금 익숙한데 더 문제는 뭐냐면 지구 외적인 요인입니다. 자, 지구 외적인 요인을 잠깐 그림으로 먼저 보여줄 텐데 암기법 먼저 하나 알고 가면 조금 해석이 편하니까 쌤이 지금부터 암기법 하나 알려줄게요. 보세요.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거 알죠? 근데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알고 있나요? 지구 자전축이 몇 도 기울어져 있게요? 그림에 힌트가 나와 있네요.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얘기하기 싫은 거죠? 자존심들 하고는 참. 봐봐. 지구는 잘 봐. 지구는 이 화살표를 따라서 공전합니다. 이 화살표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전궤도라. 공전궤도. 공전궤도가 선의 모양으로 가고 있지만 지구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어떤 면의 모양으로 갈 거예요. 면의 모양으로. 저희가 공전궤도면이라. 공전궤도면.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자, 지구가 공전하는 그 길을 말하는 거야.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갑자기 그려. 수직인 선. 수직선. 이건 눈에 보여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 선이야. 수직인 선에 대해서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수직인 선에 대해서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게 자전축의 기울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지구 자전축이 몇 도 기울어져 있어? 23.5도.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외국 친구한테 지구 자전축 몇 도 기울어져 있니 물어보면 뭐라는지 알아요? 66.5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자전축 66.5도 기울어져 있어. 그렇게 말해요. 뭔 소리야! 너네 교과서가 우리랑 다른가 보다. 넌 언제 만들어진 교과서야? 이러면 안 돼요. 걔네는 기준이 다른 거야, 기준이. 걔네들의 기준은 뭐야? 공전궤도면 기준으로 66.5도 기울어져 있는 거야. 우리는 괜히 가상의 선 하나 세워서 거기서부터 잰 거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이상한 거야. 그죠? 없는 면 하나 만들어서, 그지? 거기서부터 잰 거니까. 근데 우린 이게 당연한 듯이 23.5도 말하는 거잖아. 외국인들은 그 선 왜 세워야 돼? 그냥 여기서 세우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구는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걸 서로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지 마. 외국인 친구하고 싸워. 뭔 소리야. 진리는 하나야. 그거 안 돼요. 같은 겁니다. 자, 중요한 건 23.5도가 기울어진 이게 40만 년 전에도 30만 년 전에도 이게 유지됐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거야. 가운데 그림 뭐냐면 24.5도로 더 기울어질 수도 있고요. 자전축의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맨 마지막 그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전축의 방향이 완전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기법으로 암기해야 될 건 뭐냐면 자전축의 방향에 따라서 어디가 여름인지 어디가 겨울인지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이 필요한데 잘 봐.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계절이 생깁니다. 사계절.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계절 따위 없어. 없어요. 그래서 잘 봐. 가볼게. 얘가 지금 자전축이 그냥 똑바로 서 있다고 가정해봐. 계절이 없지. 지금 자전축이 어느 방향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 태양 방향으로 자전축이 기웁니다. 자, 자전축이 바로 서 있어. 자, 서 있을 때 태양이 어디 있어? 내 눈앞에 있죠? 근데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 그럼 태양이 자꾸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내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눈앞에 있던 게 자꾸 내 머리 위로 올라가잖아.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형상이 되는 거라니까. 머리 위에서 태양이 내리쬐니까 이게 뜨거워 안 뜨거워? 엄청 뜨거운 거야. 그래서 여름이야.
여름이에요. 물론 북반구 기준이야. 우리 사람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이 되는 거야. 여름. 우리는 북반구 살고 있으니까 북반구가 여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반구는 여름이 되고 반대쪽 여기 어때? 바로 서 있다면 태양이 눈앞에 있는데 얘가 반대 방향.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태양이 내 눈앞에 있던 게 발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태양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니까 태양 에너지가 쪼이는 양이 작아지겠죠? 추워지는 겁니다. 겨울이 되는 거예요.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이 되는 거예요. 자, 태양이 정 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 치우쳐져 있냐?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이 타원의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다시 말해서 겨울은 겨울인데 태양과 가까운 겨울. 어떤 겨울? 따뜻한 겨울입니다. 여름은 여름인데 태양과 먼 여름이야. 약간 시원한 여름이야.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이니까 여름과 겨울의 연교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이 평균 온도가 20도야. 약간 시원한 여름. 겨울인데 약간 따뜻한 겨울. 평균 온도가 30도가 되는 겨울입니다. 연교차 몇 도? 10도밖에 안 돼요. 맞죠? 연교차가 10도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상황을 바꿔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바꿔보자. 자, 바꿔볼게요. 이건 지금 반대로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북반구가 여름이죠? 여름인데 태양에 가까운 여름이야. 평균 온도 40도. 보여요? 얘는 겨울은 겨울인데 태양과 먼 겨울이야. 겁나 추워. 평균 온도 5도. 연교차 몇 도야? 35도. 오케이? 연교차가 차이 나는 겁니다.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엄청나게 차이 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면 기후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겁니다. 연교차가 엄청 커지는 그런 기후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 자전축 방향이 바뀔 때. 자전축 방향이 바뀌는 건 외적인 요인이 되겠죠? 지구 내적 요인이 아닌 외적인 요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운데는 뭐냐면 23.5도가 아니라 24.5도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봐봐. 23.5도 기울어지면은 여름이 뜨겁죠? 근데 24.5도는 더 기울어져 있는 거죠? 더 머리 꼭대기로 더 올라오는 거거든. 더 뜨거워지는 거야.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한다는 건 더 심각한 여름, 더 심각한 겨울로 바뀐다는 거거든. 기후변화와 관련되겠네요. 그죠? 자전축의 기울기도 온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지구의 온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 자전축의 방향, 또 공전 궤도가 어떨 때는 태양에 가깝고 어떨 때는 태양에 멀잖아. 그죠? 어떨 때는 태양에 가깝고 어떨 때는 태양에 멀고 공전 궤도가 자꾸 변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태양이 이제 치우쳐요. 태양이 이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공전 궤도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돌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공전 궤도의 변화도 역시 얘는 지금 되게 좀 차가운 여름, 좀 시원한 여름이었는데 여기에 여름이 이렇게 되면요. 엄청 뜨거운 여름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전 궤도의 변화도 역시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네? 라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외적인 요인으로 어떤 게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니? 첫 번째, 자전축의 기울기가 바뀌면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이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을 비교하는 녀석이고요. 자전축 기울기의 방향이 바뀌어도 기후변화가 생겨. 1번과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을 비교하면 됩니다. 세 번째, 지구 공전 궤도 모양이 바뀐다는 건 이런 모양으로 돌다가도 이런 모양으로 돌 수 있다는 거죠. 공전 궤도 모양이 바뀔 수도 있다. 이것도 역시 지구의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왜? 그러면 태양국사 에너지 양이 달라질 테니까. 자, 이런 것들이 지구 외적인 요인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기후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먼저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 근데 40만 년 전에 자전축 기울기가 이랬고
30만 년 전에는 자전축이 24.5도였고 20만 년 전에는 공전 궤도가 요딴 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이 그 위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야? 나무의 나이테 연구야. 여러분이 본 나무들 중에 만년 넘어가는 나무 본 적 있나요? 만년? 40만 년 전 나무를 본 적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 40만 년 전까지 알 수 있었던 건 아니야. 기껏해야 정말 많아봤자 최대 한계가 어디다? 1만 년 전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딱 1만 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제일 오래된 나무가 10,000년 정도 된 거,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10,000년 정도 된 나무가 어딘가 남아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로는 저 수십만 년 전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나무 나이테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나이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나이를 아는 게 목적이야? 그건 아니죠. 자, 잘 봐봐. 나무의 나이테는 이렇게 생깁니다. 첫 번째, 나무가 지금 막 태어났어. 나무가 막 태어나서 자라는데 여름이 찾아, 여름은 강수량도 풍부하고 따뜻하니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죠. 쭉 자랍니다. 겨울이 되면요. 잘 못 자라요. 그죠? 한동안 조직이 여기 머물러 있어. 한동안 머물러 있으면 색깔이 진해지는 거야. 진해져서 이렇게 진해진 테두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또 날이 풀려서 여름이 찾아왔네. 또 쭉 자라요. 또 겨울 찾아오면 또 진한 테두리가 생기겠죠. 여기까지. 이 A라는 나무는 몇 년 된 나무일까요? 2년 된 나무지. 여름, 겨울이니까. 1년, 2년 된 나무입니다. 2년 차 나무. 그죠? 그럼 나무 나이는 알 수 있어. 근데 무슨 얘 갖다 기후를 연구할 수 있을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3년차 때 무슨 일이 생기냐? 3년차 때 이 나이테가 이렇게 생깁니다. 1년차와 2년차 때랑 사뭇 다르죠? 뭐가 달라? 여름인데 많이 못 자랐어. 그치? 무슨 말이지? 추워진 거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여름이었던 거야. 3년차 때 기후변화가 있었네. 4년차라도 미쳐서 이게 됐어. 4년차. 미쳤네. 그죠? 엄청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오버한 거야. 나무의 나이테의 간격을 통해서 당시의 환경, 당시의 온도 같은 걸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장 속도의 차이를 통해서 기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생장 속도가 빠르면 나이테 간격이 넓어지겠지. 여기 말하는 거야. 생장 속도가 빠르다는 건 온난하고 생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후겠구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한되어 있는 게 10,000년 정도까지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만 년 전의 기후는 도대체 뭘 갖다 알 수 있냐? 바로 빙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상상하세요. 지금은 언제냐면은 마그마 바다 상태야. 지구가 다 불덩어리야. 근데 점점점 식어요. 점점 식어서 원시 지각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북극 가까운 지역이야. 북극에 원시 지각이 만들어졌다 칩시다. 북극이니까 온도가 되게 춥겠죠? 이게 뭐가 내리기 시작한다?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린 눈이 이렇게 쌓여요. 눈만 쌓이는 게 아니라 여기 공기 중에 있던 공기와 함께 여기에 내려오겠죠? 공기 같이 있는 거야. 녹아요, 안 녹아요? 북극은 안 녹아. 또 눈이 내려. 위에 또 눈이 쌓입니다. 또 눈이 내려. 또 쌓입니다. 또 눈이 쌓입니다. 10,000년, 20,000년, 30,000년, 40,000년, 수십만 년 동안 눈이 쌓일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북극에 사람들이 탐사를 갔어. 빙하가 이만큼 쌓여있네. 이건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46억 년 전, 46만 년 전,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지각이야. 이거 구멍을 빡 동그랗게 빙하에 구멍을 뚫어서 삥 뚫어가지고 요 빙하 덩어리를 통째로 퉁 뜯어냅니다. 그럼 맨 아래 덩어리에는 요건 언제 만들어진 거야? 46만 년, 40만 년. 40만 년 전에 쌓인 눈이잖아. 40만 년 전에 쌓인 눈, 얘는 30만 년, 20만 년, 10만 년 이런 식으로 언제 쌓인 눈인지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그걸 잘게 잘라서 잘게 자른 그 빙하 하나를 분석합니다. 어떤 분석을 하냐면 꽃가루가 있는지 없는지. 꽃가루가 있어. 여기 꽃가루가 있어. 뭔 소리야? 뭐 40만 년 전에 꽃이 피었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꽃이 살 수 있는 약간 온난한 따뜻한 어떤 그런 기후였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꽃가루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게 뭐냐면 아까 공기랑 함께 갇힌다 했잖아. 공기. 여기 바다가 있어. 잘 봐. 바다가 있어. 바닷속에 물이 있죠. 물은 H2죠. 그죠? 물이 H2입니다. 근데 물속에 산소가 이렇게 녹아들어있는 양을 용존산소량이라고 해요. 근데 산소는 종류가 원자번호 8번이니까 16자리 산소가 일반적인 산소인데, 잘 들어. 근데 18자리 산소도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에 존재하는 산소가 16자리, 18자리 산소가 존재해서 바닷속에 엄청 녹아있는 장면을 상상해. 그런데 40만 년 전에 지구가 따뜻했어. 엄청 뜨거웠어. 어떻게 될까? 얘도 증발되고 얘도 증발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 중에 뭐가 많아진다? 아주 무거운 산소. 봐봐. 무거운 산소는 잘 올라갈 수 있니 없니? 못 올라가. 근데 따뜻하니까 증발이 많이 돼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봐. 지구가 엄청 추워. 춥다. 그러면 이 A라는 산소와 B라는 산소 중에 누구만 올라간다? A만 올라가고 B는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40만 년 전, 30만 년 전 분석을 해봤더니 야 40만 년 전에는 18자리가 겁나 많더라. 근데 30만 년 전에는 야 18자리 별로 없어. 뭔 소리야? 40만 년 전에는 엄청 따뜻했어. 그 뜻이고 30만 년 전에는 이게 18자리가 별로 없는 거로 봐서 지구가 추웠나 봐. 그죠? 약간 지구가 서늘했다, 추웠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산소, 18자리 산소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16자리 산소에 대한 18자리 산소의 비율, 이 비율을 고려합니다. 16자리 산소에 대한 18자리 산소의 비율을 고려해서 비율이 커! 따뜻했네. 비율이 작아. 그러면 추웠네. 분석합니다. 우리 어디 나와 있냐면 312쪽 왼쪽 맨 밑에 이것까지 나와요 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16자리 산소에 대한 18자리 산소의 비를 가지고 뭘 알 수 있다? 지구의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나가면 왜 따뜻한지 무게로 이해하라. 무게로. 무거우니까 따뜻해야 나갈 수 있어. 증발이 잘 된다. 물과 함께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뜯어낸 요 빙하 덩어리를 빙하의 코어를 뜯어냈다. 그걸 잘게 자른 단면을 보고 있는 거야. 빙하 코어의 단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수십만 년 단위의 기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겨울에는 쌓이고 여름엔 안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이테처럼 이렇게 띠가 생겨. 층이 생겨. 그래서 1년에 하나씩 여기도 층이 똑같이 생기고. 그래서 1년에 하나씩 생기니까 이 개수를 세면 이게 몇 년 된 빙하인지, 몇 년짜리 빙하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지구온난화까지 못 가겠네요.
자, 화석에 대한 연구입니다. 화석 연구. 자, 화석 연구를 통해서 화석 속에 꽃가루 화석이 발견된다. 여기는 옛날에 온난했던 기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또는 화석을 발견했는데 삼엽충 화석 같은 게 발견된다. 여기 옛날에 바다였구나. 이런 것도 알려주겠죠. 화석을 통해서 당시의 기후도 알 수 있다. 화석이랑 연도를 연결할 수 있나? 우리 고생대 화석 알고 있나요? 중생대 화석? 화석의 종류를 가지고 그 지층이 몇 년 된 지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 연구와 함께 나이까지 알아내면은 그 당시에 40만 년 전에 어떤 기후였는지,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를 통해서 기후도 예측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알아봤더니 과거의 기후가 이래 요래 변해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요래 변해왔어 라고 보여주고 있는 표고요. 이건 아주 오래전이고 이건 최근만 과거 1000년 동안의 기후 변화만 따로 모아놓은 건데 맨 마지막 그래프에 주목해야 돼. 겁나 상승 중이죠.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라고 넣은 표 같은데 아무튼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기온 편차,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되게 많이 배웠어요. 자, 그래서 나나를 좀 보여줄게요. 나나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지구온 난화는 벌어지면 이제 안 돼. 이제 우리가 한 2도만 더 올라가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진짜로. 큰일 났어요.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야, 사실. 2도가 올라가면 6도가 추가적으로 급상승. 6도가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10도가 급상승. 막을 수가 없는 환경으로 간다고요. 들어본 적 있나? 그래서 온도가 지금은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래프가 점점 기울기가 점점 급해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온도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자, 뭐 아무런 얘기는 나중에 또 지구온난화를 막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실천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A까지 배웠고요. A에 해당하는 문제 정도 좀 풀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할 건데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얘기 안 했죠? 학원 방학 기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은 한 주 쉽니다. 한 주 쉬고 올 거고요. 왜? 일요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은 쉽니다. 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만날 거예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8월 달에, 8월 초니까, 어디 갔냐? 5일인가? 6일이다. 우리 8월 6일 날 다시 만날 거예요. 아시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복습 바로바로 합니다. 수고했어요. 여기서 그렇지 해줄게. 잠깐만. 고생했어요.